안녕하십니까. 두배블리TV입니다. 2023년 11월 15일 오늘의 장마감 시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채님 안녕하세요. 산친구님 안녕하세요. 채채님은 뭔가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며칠 못 뵈서 그런가 봐요. 오늘 이제 시장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시장은 보시는 것처럼 붉게 물들었습니다. 네,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은 시장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한경자님,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시장은 코스피가 2.2%, 코스닥이 1.91% 상승했는데요. 이 상승은 역시 전일 미국 시장이 강세를 보였던 것이 큰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시장의 강세 영향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단 CPI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저희가 어젯밤에 텔레그램에서 공유해드리긴 했었는데 이게 보시는 것처럼 CPI가 예상치가 3.3이었는데 3.2를 발표했고요.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는 3.7% 대비 0.5%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꺾이기 시작했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를 비교하더라도 확실히 이제 전월 대비 4.1%에서 4%로 0.1% 하락을 했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근원 CPI가 덜 하락한 이유는 전반적으로 주거비가 아직까지 반영이 좀 늦어져서 그렇다고 하고요. 주거비는 좀 시간차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지나면 근원 CPI도 좀 하락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CPI를 가장 크게 하락시켰던 원인은 유가의 하락이 그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다시 전쟁이나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고 전쟁이 끝난 상황은 아니지만 유가가 다시 내려오기 시작했고요. 그런 부분이 인플레이션을 꺾어주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의 상승은 전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음, 이번 CPI가 꺾이는 것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이제는 금리 인상의 종료를 갖다가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까지의 시장과 그리고 오늘의 시장은 이제 완전히 다른 시장이 됐다라고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급락을 했고 한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급락을 했고 그리고 환율도 함께 이제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라 생각하고요. 그로 인해서 고금리 피해주를 여겼던 기업들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대표적으로 뭐 자동차, 뭐 건설, 보험, 보험은 오히려 수혜주였죠. 아무튼 뭐 자동차 업종이나 이런 쪽이 이제 강세를 보이게 됐고요. 국내 시장에서도 오히려 이제 고금리 수혜주였던 보험주들이 많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식품주들은 그동안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많이 보여줘서 이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진 시장이다 보니까 자금이 그쪽으로 몰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환율도 지금 1,300원이죠. 어제 대비해서 28원이나 급락을 했고요. 이거 역시도 미국의 달러의 이제 약세에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에서는 원화뿐만 아니라 뭐 엔화도 강세를 다시 띠게 되었고요.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도 일부 강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직 뭐 지표가 다 끝난 게 아니지만 PPI랑 소매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거 역시도 분위기가 어느 정도 넘어왔기 때문에 크게 예상치만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요. 산타랠리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물어보신다면 잘하면 산타랠리가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타랠리라고 해서 막 그리 거창하게 엄청난 지수 급등까지는 생각하진 않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하락폭을 만회할 만한 상승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연말에 한번 돼봐야겠죠.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이렇게 외국인들이 양대 시장을 모두 이제 강하게 순매수했고요. 기관도 코스피를 1조 원치 순매수를 했습니다. 최근 보지 못했던 순매수 금액이고 반면 개인은 1조 6천억을 이제 코스피에서 내다 던졌고요. 코스닥에서는 1,700억을 던졌습니다. 아마 이 1조 6천억은 2차 전지주들과 반도체,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나머지는 한번 돌아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총 상위를 차지했던 기업들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오늘 반등을 했는데 이 반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잘해서 반등한 게 아니라 두산 로보틱스가 실적을 기록하면서 이제 최근 실적에 대한 변동성이 커진 시장이었죠. 두산 로보틱스가 최근 이제
5일선 이탈하면서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실적이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이 그걸 극복을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로 인해서 두산 로보틱스의 추세가 저는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캔들이 위에서 이렇게 형성이 돼서 간다면 두산 로보틱스는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이제 자동차들이 이제 금리 인하의 이제 수혜주로 지금 시장에서는 생각이 되죠. 일단 뭐 기존까지 최근 이 하락 구간 동안은 기아랑 현대차 모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하락을 했으나 이제 금리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자동차 이제 리스나 자동차 할부 이런 금리가 많이 하락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금리에 대해서 이제 금리가 인하할수록 자동차 쪽에는 수혜주로 분리가 되는 거고 그다음 주가를 많이 눌러 놓았던 기아랑 현대차 주가가 이렇게 급하게 튀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새삼스럽지만 저희가 이렇게 해가 뜬 종목들은 이후에 그런 이슈를 타고 갈 때는 좀 더 강하게 반등한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기아뿐만 아니라 현대차도 이렇게 해가 뜨고 나서 저희한테는 양호한 움직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넓혀서 보면 쌍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등할 때 일부 저항 구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이렇게 현대차, 기아차가 같이 가니까 자동차 부품주들도 전반적으로 같이 강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2차전지 쪽을 보면 2차전지가 어제 그 CPI 둔화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강세를 보일 때 테슬라가 또 강세를 보였고요. 그 영향으로 반도체 주들도 또 강했죠. 테슬라 영향뿐만 아니라. 그래서 테슬라와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강세를 따라서 한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등 하이닉스의 강세 그리고 2차전지의 강세가 장 초반 분명히 이어졌어요. 이어졌는데 2차전지는 확실히 그런 매물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하더라도 강하게 반등하지 못하고 오히려 매물을 좀 쏟아내는 흐름을 보였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LG에너지 솔루션 보시는 것처럼 일단 추세는 뛰어넘었으나 이렇게 상승했다가 살짝 밀렸고요. 좀 버텨줬으면 하는 지지선을 살짝 이탈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이 위로 다시 올라오면 긍정적인 모습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LG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삼성 SDI도 이 부분은 뭐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SDI도 지금 바닥 짚고 반등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뭐 추세가 완전히 돌파가 나온 건 아니지만 이 구간에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게 큰 의미가 있다. 지금 일단 쌍바닥을 여기서 찍은 거거든요. 이 쌍바닥을 찍고 여기서 행보만 해주더라도 분명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시간이 필요한 때라는 거죠. 그리고 LNF. LNF는 오랜만에 에코프로보다 강세를 보인 날이 나왔다. 이 부분이 좀 더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인 포인트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보시는 것처럼 오늘 LNF는 4%대 상승을 보였고 그 바닥에서 어제 변곡점에서 매수 신호가 나온 다음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LNF가 이제 4%대 반등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죠. 그렇지만 SDI처럼 쌍바닥을 찍은 거에 의미가 있고 이 자리를 이제 버티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에코프로를 보면 에코프로는 이제 장 초반에는 8%대 시작해서 1% 상승으로 마감을 하게 되었고요. 일단 다시 한번 갭을 띄우면서 이전의 상한가 근처까지 한번 이렇게 와줬던 흐름입니다. 일단 다시 내려오긴 했는데 뭐 힘겹다는 모습에 대한 의견은 뭐 동일하고요. 일단 여기 버티는 자리는 여기에 있는데 이 두 가지 자리 버텨주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BM도 이제 더 많이 하락해서 BM은 상승폭을 다 반납했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어, 지금까지의 느낌상 이번 지수 받는 때는 주도주가 되기 힘들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주도주가 되려면 이렇게 지수가 오를 때 지수를 이끄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 친구들 때문에 지수가 덜 갔다라고 이제 느낌이 드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쌓여있는 개인들의 매물이나 이런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아, 현대차 봤고요. 음, 기사만 보더라도 이렇게 역대급 실적 행진과 더불어서 미국 공장이 실수 없이 돌아가고 있다 이런 거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기아 현대차가 보조금을 못 받고 있어요 전기차 왜냐하면 중국산
부품이 들어갔기 때문에 보조금을 못 받고 있고, 환율상 일본 엔화에 비해서도 이제 우리가 불리한 상황인데도 잘 팔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디자인이나 기능이나 약간 그런 부분에서 분명 메리트가 있는 차로 미국 시장에서도 좀 인지가 되고 있고, 뭔가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게 결국 이런 모습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얘기를 하자면, 셀트리온은 이제 합병 관문을 이제 넘었습니다. 통합 셀트리온을 내달 출범하겠다라는 기사가 이제 어제 나왔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통합 셀트리온 법인이 연내 출범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거래가 정지되고 거래 재개는 아마 내년 1월에 되겠지만, 시장에서 이제 우려했었던 주식 매수 청구권이 들어왔을 때 다 감당하느냐는 이제 감당할 수 있을 걸로 이제 보여지고,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셀트리온의 이제 우려를 좀 불식시키는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주가를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3%대 상승하면서 지금 추가 상승했고요. 제가 어제였네요. 며칠 전이었나? 이렇게 셀트리온은 이 계단식 상승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예상처럼 이제 계단식 상승을 이렇게 가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로 가주면 좋을 것 같고, 셀트리온 제약까지 볼게요. 제약을 보시면 제약이 오늘 더 탄력적으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셀트리온 그룹주 관련 이슈가 있을 때는 헬스케어가 더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이제 제약이 더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기존의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 구간이 이제 지지선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상승을 하게 됐을 때 우리는 여기 저항 구간이 있는 구간이 있어요. 한 이쯤. 이 구간 한 9만 원대 저항 구간이 있으니까 보유자분들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아래에도 저항 구간이 하나 더 있다라고 했었죠. 여기 이 아래 구간 한 8만 원 구간, 이 저항 구간 두 가지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급등했기 때문에 내일 살짝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뭐 감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쭉 시장을 한번 살펴봤었고, 시장을 주도하는 시총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추세를 바꾸거나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블리츠 리포트 종목 중에서는 오늘 LNK 바이오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지금 오늘 13%대 이제 급등하면서 지금 N자형 패턴을 그리고 추세 반전 이후 고개를 들었고요. 이렇게 바닥 자리에서 수급봉이 나오는 거는 제가 어제 얘기 말씀드렸죠. 이렇게 수급봉 나오는 거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우스가 지금 쉴 새 없이 이렇게 계속 가고 있습니다. 제우스 이렇게 조정받고 제가 바닥 찍었을 때 어, 저희가 따로 이제 전량 리포트 편입을 했었죠. 근데 아마 그걸 참고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수익을 지금 거두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제우스는 지금 신규 진입 자리는 아니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제 일부 분할 매도를 좀 해야 되는 자리일 수도 있는 게, 일단 저항 구간에 살짝 걸리기 때문에 항상 안전마진은 좀 확보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이 수급봉이 뭐 좋은 수급봉이냐 안 좋은 수급봉이냐 물어보신다면, 만약에 이걸 돌파했으면 좋은 수급봉이라고 얘기했을 텐데, 돌파하지 못하고 살짝 꼬리로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막히는 흐름이 살짝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조정이 나오게 되면 눌림목 자리를 좀 활용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보유자분들은 일부라도 조금 이제 수익을 챙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피델릭스는 사실 미국, 중국에서 그런 반도체 관련 반도체 전쟁 이슈가 나와야지만 좀 반응하는 친구인데, 최근 이 꼬리가 달리면서 급등했다가 다시 밀렸고요. 많이 버티는 자리가 이런 구간이죠. 그래서 이런 구간 왔을 때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5% 올인 자리는 신규 진입은 애매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친구가 참 재밌는 게, 이런 바닥 구간에만 와서 매수하면 웬만하면 이제 수익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눈치채신 분들은 이 친구 가지고 박스권 매매를 반복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여러 번 낼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D도 저희가 보고서 나가고 나서 하향없이 하락을 했는데, S&D가 삼양식품에 불닭볶음면 소스를 공급한 회사예요. 그런데 삼양식품이 이렇게 실적이 고공행진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S&D 혼자 못 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번 실적에서 분명 S&D 역시 실적 발표하면서 강세를 보일 거라 생각을 했었고요. 그 예상대로 일단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추세도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으나 이번 돌파로 하락 추세를 돌파했고요. 거래량이 많이 실리지 않은 게 좀 아쉬운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가장 큰 단점이 대주주가 지금 증여가 마무리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주가를 갖다가 내리면서 싼 가격에서 이제 지분을 더 매입하거나 지분 증여하는 식으로 회사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만 그걸 알고 들어간다면 난 대주주와 같이 싼 가격에 주식을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런 기업을 접근하신다면. 네,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8% 오른 자리에서는 신규로 사기에는 좀 애매한 자리죠. 그래서 대주주가 사는 공시를 갖다 확인하면서 대주주가 살 때 같이 따라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대주주가 이 구간에서 좀 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아마 본인도 실적이 잘 나올 거 아니까 미리 이렇게 좀 사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S&D도 그런 이슈가 있었다. CS 베어링은 여기 IRA 관련해서 뭐 얘기도 있긴 했지만 우리가 미국에서 그 풍력 터빈 건설이나 그런 공사들이 고금리 환경에서 금리 부담감으로 진행하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처럼 이제 금리가 이제 둔화될 거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니까 먼저 이 주식이 반응을 한 거죠. 그래서 CS 베어링, CS 윈드 이런 CS 형제들 역시 시장에서 좀 강세를 보였던 것 같고요. CS 베어링, CS 윈드 이 친구들도 지금 쌍바닥을 좀 찍고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완전히 돌렸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추세 반등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분명 이제 주가 대비 지금 낙폭은 과대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등하더라도 여기 절반치까지는 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제 풍력에 워낙 당하신 분들이 많아서 손이 많이 안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뭐 CS 베어링뿐만 아니라 풍력에 한 가지 살짝 우려가 섞인 점이라고 한다면 바이든 재선이 돼야지 이 정책이 유지가 될 텐데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바이든 재선에 실패하면 아마 이 CS 베어링이나 풍력 관련된 보조금이 갑자기 뒤집히는 우려감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하나의 지금 불확실성으로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NEW랑 퓨런티어도 지금 이렇게 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NEW. NEW는 이제 무빙이 분명 흥행을 했음에도 주가는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아인 관련해 가지고 유아인 씨가 나와야 되는 작품이 NEW에서 찍은 게 몇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약 사범이 돼버리면서 관련 영화가 상영을 못하게 되고 고스란히 이제 제작사의 피해로 돌아간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 주가가 계속 약세를 보였고 그렇지만 바닥에서 이렇게 해가 뜨고 어느 정도 하락한 이후에 지금 반등세를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퓨런티어. 퓨런티어도 지금 6%대 지금 저희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거래량 없이 나왔던 이 급락을 회복하는지 이 구간이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구간 회복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제가 분리 종목들 한번 이렇게 쭉 살펴봤고 어, 오늘 본격적으로 시장을 이제 주도했던 업종과 테마들 보면 반도체, 로봇, 자동차 부품 그리고 신규 상장주입니다. 일단 반도체 얘기부터 하자면 아까 삼성전자 얘기를 빼놓고 넘어갔었죠. 시총상위 얘기할 때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10조 원치 반도체 장비에 이제 투자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단독 기사라서 신뢰도가 높다라고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일단 ASML과 EUV 노광 장비를 50대 들여온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계약상 비밀 유지 조항이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어떻게 50대에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요거는 뭐 내부자의 얘기가 아니라면 약간 신뢰도는 좀 떨어질 수도 있다. 뭐 그렇지만 일단 EUV 장비를 들여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좀 반가워하는 흐름이었고요. 그렇다면 EUV 관련 기업들, EUV 공장에 이제 들어가는 기업들의 기대감이 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 이제 그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이 EUV 공정을 통해서 TSMC의
TSMC를 조금이라도 이제 더 따라잡을 수 있는지 그런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TSMC에 ASML이 더 많은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삼성전자가 이런 구간을 우리 기술적으로 극복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엔비디아가 이제 어제 또 이제 반도체 주들 가면서 급등했고요. 그래서 본업인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전통 소부장 반도체 그리고 DDR5 그리고 HBM 뭐 세 개가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고 반도체 재고 자산과 관련해서도 하이닉스가 더 빠르게 지금 재고가 소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고를 갖다가 더 빠르게 해소하는 거 역시 HBM을 만들 때 메모리 반도체가 더 많이 들어가면서 쌓여있는 재고 소진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전망에 대해서는 이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모두 다 이제 긍정적인 전망을 두고 있고요. 고객사 재고 정상화 등 이제 PC 및 모바일향 수요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메모리 반도체 감소 효과가 하반기 의미 있는 수준으로 나타나며 주요 제품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 다운턴을 지나 회복세로 접어들었다라고 판단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고 자산이 빠르게 지금 감소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또 시장에서 하이닉스를 더 좋게 보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먼저 볼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동안 지지선 저항선 그어놨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 구간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돌파하더라도 하나의 저항이 더 있다고 했던 자리가 이 위에고요. 이 구간을 지금 위로 올라왔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물론 뭐 이전에도 이렇게 일시적으로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돌파 두 번 시도하다가 밀렸고요. 근데 이번에는 갭을 띄운 건 있지만 그 갭이 너무 크진 않아서 여기 지지선 7만 원 구간까지는 조정을 받더라도 여기서 분명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삼성전자의 반등을 우리는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반등을 못 하더라도 이 7만 원, 7만 1,000원 구간에서 7만 3천 원, 아까 제가 7만 원이라 했는데 7만 1,000원이었어요. 7만 1,000원부터 7만 3천 원 구간 이 자리만 지켜준다면 지수 반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SK 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하이닉스 역시 3%대 반등했고 하이닉스는 고점을 계속 갱신을 하면서 넘어가려는 흐름이죠.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서는 지금 차츰차츰 저점도 올려가고 있고 이제 고점도 올려가는 흐름이다. 그래서 여기 추가 돌파가 나올지 아니면 일부 눌림목을 줄지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사기에 좀 놓쳤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반도체 기업들을 갖다가 실적 나오면 아무거나 사도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그만큼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좀 움직이는 걸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마이크로 컨텍솔이 급등이 나왔고요. 마이크로 컨텍솔의 상한가 이유는 3분기 역대 최대 실적 달성과 이게 실적으로 밀어 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전반적인 반도체 뭐 장비 업체들도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증권사 리포트들을 많이 보면 장비주보다 소재주들을 많이 선호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고 턴하는 건 맞지만 내년 설비 투자는 그렇게 변함이 없거든요. 분명히 이전보다 줄어든 거는 맞아서 아마 좀 부정적으로 봤던 것 같고 오히려 가동률이 올라가면 소재들이 많이 쓰일 테니까 반도체 소재주 쪽으로 더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 마이크로 컨텍스로 이렇게 상한가를 갖고요. 갭으로 돌파하면서 전고점을 깔끔하게 돌파했습니다. 이 친구는 아마 이번에 재평가를 좀 받게 되는 것 같고요.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잘 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원래 한번 놓쳤었어요. 이 친구 바닥에서 한번 봤는데 급등해서 놓쳤다가 완전히 존재를 까먹고 있었는데 이렇게 급등해버려서 좀 개인적으로 아쉽다 생각하고 있고 그 외에 나머지 친구들 한번 볼까요? TLB는 오늘 또 갭으로 이제 떴고요. 일단 도지형 캔들이 나왔으니까 이후에 뭐 살짝 조정은 나올 수도 있다. 조정이 안 나오고 상승하면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미코
코미코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하면서 단기적인 추세를 지금 돌파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런 소재주들 중심으로 먼저 이렇게 돌파가 나오는 것 같으니까 소재주들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원익 QNC 원익 QNC는 아직 뭐 그렇게 돌파 흐름은 나오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 친구도 바닥은 다지고 반등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월덱스도 일단 오늘은 좀 밀렸던 것 같고요. 어제 좀 상승폭이 강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반도체주들 안에서도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반도체가 간다고 하면 테마성으로 자주 가는 친구가 제주 반도체입니다. 그냥 반도체가 가면 제주 반도체는 약간 가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약간 보면 이 친구도 흐름이, 제가 어제 그 수급봉 얘기했던 것 같은데, 조정받고 나서 수급봉 나오면서 추세 바꾸고, 그리고 나온 거래량 매도 물량은 없고 이 자리에 버텨주면 추가 급등 가능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지금 눌림목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짧게 손절선 잡고 한번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HBM 관련해서는 오늘 이수페타가 강했었고요. 이수페타가 16% 급등하면서 이 친구 역시 지금 추세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HBM 안에서도 한때 대장이었던 이수페타가 한번 방향성을 돌려줬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반도체 안에서 HBM, DDR5 전통 소부장 다 볼 필요가 있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봇과 관련해서 얘기하자면 일단 공공시설 자율주행이 이제 가능해질 것 같고요. 이거 일정은 저희가 아마 여기 적어 놓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11월 17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 시행, 이걸로 인해서 오늘 이제 로봇주들이 이제 움직임이 있었다. 실외에서 이제 실외 배달 로봇들 뭐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 있어진 거니까 시장에서 이로 인해서 몇 가지 이제 로봇 테마주들이 움직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7일이 며칠 안 남았죠. 근데 사전에 먼저 일정이 있다 보니까 움직인 것 같고, 거기다가 두산 로보틱스가 로봇주들을 전반적으로 투심을 살려놓은 흐름이었기 때문에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로봇주 안에서는 T로보틱스가 강세를 보였고요. 18%대 급등을 했습니다. 이 친구도 지금 추세를 단기적으로 좀 돌파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 말고 새로운 뭐 투자 기업들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로봇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가 쏠린 흐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진 로봇도 지금 추세 돌파 한번 나오려고 하고 있고요. 로보티즈 로보티즈는 뭐 바닥에서 이 친구도 좀 바닥에서 수급봉이 뜬 케이스거든요. 바닥에서 수급봉 뜨고 밀리지 않고 버티고 있어요. 여기서 추가 급등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급등하더라도 이 친구는 여기에 일부 매물대는 있죠. 그래서 사실 이런 매물대가 없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강력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면 돌파하는지 기대는 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전통적으로 로봇 안에서 우리가 감속기 업체들 계속 보잖아요. 감속기 업체 중에서는 SPG가 일단 여기 친구도 바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분리큐 관련해서 뭐 한번 설명을 한 적은 있는데, 이렇게 박스권을 쳐놓는 기업들 안에서 박스권 횡보할 때 분리큐에서 매수 신호가 뜨면 웬만하면 거의 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 저점에서 나오는 이 해신호는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유로메카. 유로메카도 뭐 비슷한 흐름. 그래서 로봇주들이 이제 조정을 갖다가 일부 마무리하고 지금 다시 반등의 준비를 좀 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고, 로봇주들 이렇게 쭉 한번 스크리닝 하시면서 나에게 맞는 기업들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동차 부품주인데, 자동차 부품주가 이제 10개월 만에 작년 수출액 넘었다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일단 호실적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었고, 어, 현대차, 기아차를 따라서 이제 움직였는데, 그 고금리 피해주였던 자동차주들이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한 수혜주로 바뀌면서 이제 서현이와, 제가 이제 자동차 부품주 얘기하면서 보통 세 가지 보라고 했었던 종목 중에 이제 보통 서현이와가 오늘 장중에
19%대 급등하면서 사실 여기서 이제 물렸었더라도 일부 오늘 탈출할 기회는 좀 있었지 않나 싶고요. 일단 자동차주들 역시 투심이 바뀌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신, 화신은 뭐 상대적으로 좀 약세가 강하진 않았죠. 어제 6% 오르고 오늘 4% 올라서 10% 이제 오르긴 했는데 일단 이 친구도 단기적인 추세가 아직 돌파가 안 나왔다 했었죠. 그래서 이 추세부터 돌파하는 걸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성우하이텍은 오늘 장중에 9% 10%까지 올랐는데 좀 밀리면서 마감했고요. 아마 여기 얼마 전에 물리신 분들 이런 분들이 오늘 좀 터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꼬리로 마감을 한 것 같고 지금 성우하이텍은 이제 추세가 점점 완만해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완만해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 추세 밟고 이 자리에서 이제 횡보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급등 안 하더라도 여기서 횡보하면서 좀 소화의 시간만 갖춰준다면 충분한 조정을 받고 다시 움직임을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이 박스권 위에서 머무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동차 부품주들이 전반적으로 이번 주 월, 화, 수 다 강했던 것 같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외에 뭐 에코플라스틱이나 이런 친구들도 7%대 급등하면서 에코플라스틱도 이 수급봉 나오고 나서 지금 버티고 있었거든요. 버티고 있었는데 지금 종가 기준으로 이제 더 상승하면서 한 번 더 이제 추가 돌파에 대한 흐름을 좀 기대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추가 움직임 있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동차 부품주들도 이런 흐름에서 좀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자동차 부품주들까지 저희가 봤는데 제가 오늘 시장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좀 느꼈던 거는 신규 상장주들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주 중에서는 에이징랜드, 컨텍, 퀄리타스 반도체 그리고 크라우드웍스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신규 상장주는 뭐 오늘 상장한 거나 일주일 이내 상장한 걸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상장한 지 그래도 한 2주, 한 달 이상 된 기업들을 많이 보고요. 그리고 상장하고 나서 반토막 난 기업들을 갖다가 많이 봅니다. 몇 종목만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 퀄리타스 반도체 이 친구 상장하고 나서 지금 쭉 하락하다가 사실 반토막 가까이 났어요. 반토막까지는 안 나고 그러다가 이제 오늘 15% 급등하면서 여기는 이제 팹리스 약간 그런 설계 쪽 업체인데 반도체 투심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것 같고 삼성에서 뭐 EUV 들어오면서 파운드리 영향을 강화하니까 이 친구들이 그런 거에 테마성으로 반응한 것 같아요. 반도체 그리고 또 크라우드웍스 아까 그 이동형 로봇 얘기했었잖아요. 그 이동형 로봇 얘기하다가 제가 깜빡한 게 이게 단순 로봇만 보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까지 같이 엮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로봇과 자율주행은 이 실외 이동 같은 경우에는 같이 엮어서 볼 필요 있다라고 생각하고 크라우드웍스도 기업 내용 조금만 보면서 얘기를 하면 빅데이터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제 시장에서 엮여 있는 기업이고 사실 이 분야도 시장에서 좀 핫한 지금 섹터다 보니까 또 최근 돌파했다가 조정 나오고 어떻게 보면 이제 쌍바닥, 쓰리바닥 지금 이렇게 여기서 이제 찍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추세를 위로 올려놨으니까 이 자리만 잘 버티면 이 친구도 고개 돌리는 거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시외 너무 이런 종목들은 좀 안 봐도 될 것 같고 퓨릿도 쌍바닥 정도는 찍은 흐름 그리고 고점 대비 반토막 가까이 나긴 했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보고 있다가 이런 친구들이 5일평선 올라가고 그러다가 갑자기 21선 돌파하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추세가 이제 형성이 된다면 또 시장에서 핫한 섹터 테마랑 엮인 그런 곳에 속한 신규 상장주들은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하면서 신규 상장주들 지금 하나씩 이렇게 필터링 하시면서 한번 걸러내 보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오늘 장마감 정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 오늘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